지금까지 국민들은 저를 통해 정치 쇄신에 대한 열망을 표현해 주셨습니다. 이번 18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겠습니다. 꿈으로만 가졌던 행복한 삶을 실제로 이룰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대통령이 되고 싶습니다. 정치와 거리를 두어왔습니다. 그러나 암울한 시대가 저를 정치로 불러냈습니다. 제18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국민 앞에 엄숙히 선언합니다. 대선을 90여일 앞두고 안철수 전 서울대 과학융합기술대학원장이 전격 출마를 선언하면서 대선 판도가 크게 요동치고 있습니다. 박근혜와 문재인, 안철수, 새 후보로 압축된 대선의 삼각구도 시사기획맥에서 짚어봤습니다. 지난달 20일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선출됐습니다. 박근혜 후보가 최다 득표를 획득하여 새누리당 제18대 대통령 후보로 당선됨을 선포합니다. 선거인단과 여론조사를 합쳐 최종 합계 84%의 득표율로 새누리당의 대선 후보가 됐습니다. 고비고비마다 저를 믿어주시고 어려울 때 일으켜 세워주신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이십니다.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박근혜 후보가 한 달 가까이나 홀로 대권 행보를 이어가던 가운데 지난 16일 문재인 후보가 민주통합당의 대선 후보로 선출됐습니다. 저 문재인은 힐링 대통령이 될 것입니다. 국민의 고통과 아픔을 치유하겠습니다. 그리고 범야권의 유력 주자로 이번 대선의 최대 변수로 떠오른 무소속 안철수 대선 후보. 국민들께 들은 이야기를 소중하게 가지고 가겠습니다. 조직과 세력 대신 나라를 위해 애쓰시는 모든 분들과 함께 나가겠습니다. 지난 19일 대선을 90여일 앞두고 안 후보의 대권 도전 공식 선언으로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삼각구도가 형성되면서 18대 대선은 무한 경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장녀인 새누리당의 박근혜 후보는 1952년 2월 대구시 삼덕동에서 태어났습니다. 박 후보의 어린 시절은 박 후보의 자서전을 통해 엿볼 수 있습니다. 모래주머니 놀이와 고무줄 놀이를 잘해 동네 골목대장 노릇까지 했습니다. 성심여중 재학 시절에는 학교 기숙사에서 지낼 정도로 또래 친구들처럼 평범한 학창 시절을 보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까지는 전차를 타고 다녔어요. 그 친구가. 오늘 아침에 전차를 탔더니 그 전차 모는 아저씨가 너네 학교에 대통령 딸이 댕긴다는데 너는 봤냐고 그 얘기를 자기한테 해서 자기가 웃었다고. 고등학교 재학 당시 담임 선생님이 기억하는 박 후보의 모습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는 학교 다닐 적에 한마디로 하면은 모범생이었어요. 공부도 잘하고 행동도 그냥 다른 아이하고 똑같죠. 노는 거 좋아하고 이제 같이 아이들하고 이제 어디 가면은 같이 가고요. 서강대 이공학부를 수석으로 졸업한 뒤 프랑스 유학을 떠난 박 후보. 실연은 1974년부터 시작됐습니다. 어머니 유경수 여사의 갑작스러운 서거와 1979년 박 전 대통령의 서거로 이어졌습니다. 박근혜 후보와 같은 연배인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경남 거제에서 실향민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 연탄 배달을 했을 정도로 가난했지만 공부를 잘해 독학으로 명문고인 경남고등학교에 진학했습니다. 경희대 법대생 재학 당시 유신 반대 시위를 주도하다 투옥됐다 풀려나길 반복했습니다. 석방된 직후에는 강제 징집으로 특전사에 입대했습니다. 아유, 그걸 뭐 해? 시간이나 빨리 가라 그래. 이런 거로다가 이제 하는데
이게 학교 국민학교 다닐 때 학교 다닐 때 그 수업하는 것보다 더 하는 거야. 화려는 이제 한 과목을 완전히 마스터를 냈지만 그 전에 폭발을 그 당시에 그 훈련을 받은 중에서 최우상 탔어요. 제대 후 사법고시에 합격해 판사를 희망했지만 학생운동 전력 때문에 무산됐고 부산에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만나 인권 변호사의 길을 걷게 됐습니다. 변호사님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이렇게 다 사건에 관여하시고 또 이렇게 소송하는데 다 관여하시고 변호사 다 해주고도 뒤에서 항상 이렇게 물러나 있었어요. 이거는 한 번 정도는 자랑하셔도 되는데 이러니까 그런 거는 자랑할 일이 아니라고 당연히 해야 되는 거 한 거라고. 안철수 후보는 1962년 2월 경남 밀양에서 태어나 부산에서 학창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 교실에서 수업할 때 언제나 밝은 모습이었고 얼굴이 뽀얀 또 약간 부진 학생을 도울 수 있는 훌륭한 심성의 소유자입니다. 안철수 후보는 어린 시절 평범한 아이였다고 회고했습니다. 하지만 책 읽는 것을 좋아했다면서 초등학교에 작은 도서관이 있었는데 매일같이 들렀더니 도서관 사서가 책 대여자 명단에 이름 적는 장단을 치는 줄 알았을 정도로 책벌레였습니다. 책을 갖다가 보는 것을 갖다 이제 자주 내가 그 목격을 하게 되거든요. 자기의 시간을 많이 가지고서 뭔가 생각을 하고 또 책을 통해 가지고 뭔가를 얻고자 하는 그런 어떤 그 시간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서울대 의대를 졸업한 안 원장은 안철수 연구소를 설립해 컴퓨터 바이러스 백신 개발자로 이름을 떨친 뒤 카이스트와 서울대 교수로 변신했습니다.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의 정치 이력은 1974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어머니 유경수 여사의 피격 서거 이후 영부인의 대리로 5년 동안 국정 운영을 함께했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서거 후 20년 가까이 칩거하던 박 후보는 1997년 외환위기를 계기로 정치 입문을 결심하고 1998년 보궐선거를 통해 국회에 입성했습니다. 저는 평범한 삶을 살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의 땀과 눈물로 이룩해온 나라가 IMF 외환위기를 맞아 무너지고 국민들이 고통받는 모습을 보고 지켜만 보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2004년 17대 총선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역풍을 맞은 한나라당의 구원투수로 등장해 당사를 천막당사로 바꾸고 쇄신 의지를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2007년 당내 대선 경선에서 고배를 마신 박 후보는 지난해 12월 당시 한나라당이 돈봉투와 디도스 공격 파문으로 휘청거리면서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재등장했습니다. 국민 여러분과 함께 새누리라는 당의 현판을 이렇게 걸고 이제 국민의 마음속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새누리 이제는 우리 당이 정말 국민 앞에 부끄럽지 않고 또 실망을 시켜드리는 일이 절대로 앞으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비장한 각오를 다짐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박 후보는 당명을 새누리당으로 바꾸고 초강수 당 쇄신을 통해 야권연대로 맞선 민주통합당을 누르고 152석을 차지하는 승리를 거뒀습니다. 인권변호사 시절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인연을 맺은 문재인 후보는 지난 2003년 참여정부 초기 민정수석으로 정치에 입문했습니다. 1년 만에 청와대를 떠났지만 2004년 3월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 소식을 접하고 변호인단을 꾸렸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 후 다시 청와대에 복귀해 참여정부 시절 모두 2번의 민정수석과 시민사회수석, 비서실장을 지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오늘 오전 9시 30분경 이곳 양산 부산대병원에서 운명하셨습니다. 하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이후 친노 진영의 문재인 대망론을 타고 야권의 유력 대선 주자로 떠올랐습니다.
지난해 12월 정계에 입문한 문 후보. 지난 4.11 총선에서 부산 사상구에 출마해 정치인 문재인으로 거듭났습니다. 저를 지지하고 선택해 주신 우리 사상 국민들의 희망이 이런 결과로 나타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당선된다면 좀 다른 정치 하고 싶습니다. 두 후보와 달리 안철수 후보가 유력한 대권 주자로 떠오른 것은 불과 1년 전인 지난해 9월. 의사에서 IT 중견기업의 최고 경영자로, 그리고 대학에서 새로운 흐름인 융합학문의 전도사로 후학을 양성하면서 사회적인 명사로 떠올랐습니다. 지난해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후보 자리를 전격 양보한 것을 계기로 정치권 전면에 등장했습니다. 저는 박 변호사님이 그동안 우리 사회를 위해서 헌신하면서 시민사회운동의 새로운 꽃을 피운 분으로서 서울시장직을 누구보다 더 잘 수행할 수 있는 아름답고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잠재적 대권주자로 떠오른 안 후보는 지난해 11월 자신의 주식을 사회에 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대선 출마 결심을 굳힌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돌았습니다. 이런 보수나 진보가 서로 적이 아니고요. 상호 보완적이어야 돼요.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느 한쪽의 주장만 가지고 이렇게 해결하는 거는 있을 수가 없잖아요. 지난 7월 우리 사회 현안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힌 책 안철수의 생각을 발표해 국민들과의 소통에 나섰고 지난 19일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그렇다면 대선 후보 3인의 최대 강점과 약점은 무엇일까?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의 최대 강점은 보수 진영의 확고한 지지 기반을 꼽을 수 있습니다. 당 대표를 역임하면서 각종 선거를 승리로 이끄는 것도 한몫했습니다. 하지만 박정희 전 대통령이 구축했던 유신의 그늘은 박 후보가 극복해야 할 과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제일 결정적인 문제가 역사인식의 문제예요. 국민들이 볼 때는 대한민국 대통령 후보로서의 시대인식을 보는 겁니다. 박근혜 후보는 친박 또는 역사인식에서는 박정희 프레임을 깨야 될 것이고 청와대 국정 경험을 가진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의 강점은 탄탄한 진보 진영 조직을 갖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노무현의 그림자라는 이미지에 대한 당 안팎의 부정적인 시선이 대선 행보에 장애물로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친노의 핵심이라는 것이 경선 과정에서는 가장 결정적인 무기였습니다. 그런데 본선의 무대에 뛰어들었을 때는 그것을 넘어서는 재료가 없을 때는 제약이 될 겁니다. 어쨌든 사람들은 이전의 정권이었던 노무현 정권을 연상시키는데 새로운 시대 교체의 주역으로서 주체로서 국민이 받아들여 줄 것인가. 안철수 후보는 안철수 현상으로까지 불릴 정도로 기성 정치권의 회의적인 유권자들에게 강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지 기반이 약하고 정치적 경험이 없다는 점이 불안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기존 정치와는 차별성된다라고 하는 점에는 좋은 것 같아요. 반대로 그러면 그것이 정치를 잘할 수 있을까? 이거는 미지수예요. 그러니까는 탈정치의 정치의 이미지가 안철수 원장한테는 양날의 칼이 되는 거죠.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대선에 출마할 경우 뇌물과 여자 문제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며 대선 불출마를 종용했습니다. 후보는 친구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개인적인 대화를 나눴다고 해석하는 건 안 됩니다. 그 조직에 몸담았던 분들이 이제 최근에도 여러 증언들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해서 이거는 또 역사의 판단에 맡겨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제가 생각을 했던 겁니다. 일국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 지금 국민을 상대로 법을 상대로 싸우겠다는 것입니다. 박근혜 후보는 지금이라도
인혁당 사건으로 인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영령들과 유가족 그리고 국민 앞에 즉각 사과해야 합니다. 안철수 전 서울대 과학융합기술대학원장이 대선 출마를 선언하면서 문재인 후보와의 야권 후보 단일화 성사 여부가 18대 대선의 최대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로 확정된 뒤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를 언급했던 문재인 후보. 안철수 원장 사이에 이 단일화 연대를 하는 것은 정권 교체를 위해서 꼭 필요한 일입니다. 국민들의 여망이기도 합니다. 반드시 단일화 연대 이루어내겠습니다. 하지만 안철수 후보는 야권 후보 단일화 논의를 하기에는 이르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치권의 진정한 변화와 혁신이 중요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국민들이 그것에 동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이 두 가지 조건이 갖추어지지 못한 상황에서는 저는 단일화 논의를 하기에는 부적절하다는 입장입니다. 두 후보가 야권 후보 단일화에 최종 합의한다면 어떤 방식이 가능할까?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민주당은 제1야당이 지금 선거인단을 거쳐서 뽑아놓은 후보인데 단순히 양보하거나 협상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만약에 협상 담판의 방식이 된다면은 안철수 교수가 민주당에 들어온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거고요. 여론조사도 부분적으로 좀 반영을 하고 또 토론을 거쳐가지고 국민 이 멘토단을 구성해가지고 멘토단의 의견도 들어보고 또 전문가들의 집단체를 만들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봐서 이런 어떤 의견이 종합이 돼가지고 결론을 내는 것이 그나마 가장 좀 감동적이지 않겠느냐. 앞으로 대선까지 88일. 안철수 후보의 가세로 대선 삼각구도가 형성되면서 본격적인 경주가 시작됐습니다. 앞으로 대선까지 시사기획맥이 함께 지켜보겠습니다.